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작업 표시줄 시작. 엑셀 2016 자, 통합문서 열기,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여는 방법이, 사용했던 파일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수업이 교차로 있다 보니 파일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서 그냥 이 방법으로 할게요. 크말 이급 화목 이론 아래쪽으로 가셔서 크말 이급 엑셀 2016 기능 내시고, 자, 지난 시간에 날짜 및 시간, 그 다음 텍스트 함수, 그 다음 논리 함수까지 하셨죠? 자, 오늘은 수학 삼각함수로 갑니다. 시트명 수학 삼각함수,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수학 삼각함수. 교재는 알아서 적당히 있으니까 펼쳐서 보시고.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엑셀의 합계는 자, 워밍업으로 암산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얼마? 465 암산 안 되세요? 자, 지금부터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시트상에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제가 첫 시각에 여기 화면 설명할 때 얘기를 뭐라 그랬죠? 요 라인.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평균, 개수, 합계라는 값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암산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는 요약 정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요약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같은 것들. 자, 그러면 합계 구하는 함수 뭐라고요? 이거는 시작할 때 했죠. 함수 시작할 때 sum.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equal. 합계를 구하겠다. sum. 함수의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로 열고, 보통은 그냥 쓰는 방식은 인접해 있는 자료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는 방식.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함수 작성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합계를 계산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자료를 보시고 부서가 영업부인 거 일단 쭉 훑어보시고 영업부인 거 찾아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 중에 영업부인 데이터만 뽑아서 암산하면 얼마? 225. 네? 암산하는 방법 225. 자, 그러면 이건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죠? 자, 부영업부라는 뭐?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조건 값. 왜 값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업부를 찾았기 때문에 영업부 값. 만족하는 합계를 표시하겠다고 해서 합계 sum 조건이 달렸습니다. if. 그래서 합쳐서 sum if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삽입, 범주 모두 sum if라는 함수 찾으시고, 물론 이거 찾는 법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검색어 넣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sum if 선택 확인, 아니면 더블 클릭 쓰셔도 됩니다. 이제 더블 클릭
그러면 인수창이 나타나죠. 자, 랭지 이제 새로운 인수들이 나타납니다. 랭지 일단은 셀 범위라고 해서 갔어요. 셀 범위. 그러면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영업부 찾았던 범위가 어디죠? 부서 범위죠. 범위. 이제 형식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형식을 마구잡이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씁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자, 크리테리어. 기준, 뭐 액면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기준, 조건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값. 그래서 숫자 값이나 텍스트 문자 값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영업부라고 문자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직접. 그러면 수식이니까 함수도 수식이니까 문자는 이중따옴표 문자 처리. 그다음 그러고 나서 합을 구할 범위가 필요합니다. 합계 구할 범위. 셀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엑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기가 조건에 맞는 그 위치에 조건에 맞는 엑셀 값들을 뽑아서 225라는 결과값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 확인.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0점, 그럼 영업부, 그 다음에 엑셀이 70점 이상인 게 여기 3개 있네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3개 있죠? 자, 여기 3개. 파일을 함수 수업 설명이 하시고. 자,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 그러면 딱 자, 눈으로 하면서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조건이 몇 개? 2개.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습들 안 하시면 수업 내용 못 따라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잔소리 같이. 저는 시간과 자, 2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액세스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자, 조건이 2개였습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은 이거 기억나세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은 AND입니까? OR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뭐뭐이면서라는 표현 보이세요?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표시하겠다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하니까 sum 조건이 달리면 if 그 다음에 영문법에서 복수는 뭘 붙입니까? s 조건이 2개 이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2개에서 합을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이 이 2개밖에 없네요. 여기. 자, 그러면 140. 자,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함수가 뭐냐? sum ifs.
지난 함수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 맞는 함수를 골라내서 사용하시는 게 일단 찾아내는 게 큰 능력이고, 사용법은 시험이다 보니 직접 알아야 되겠지만 시험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그 형식을 옆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자료로.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서미트스 서미플스 확인. 자,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이 내용의 계산은 조건 판단, 그리고 나서 합을 계산,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판단을 이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엑셀 그 서미플스라는 함수는 실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썸레인지라고 해서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다루실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는 거 주의사항이고요. 다음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부터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값을 찾을 범위입니다. 범위, 부서 범위. 저는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값, 아까 숫자나 문자값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부, 문자값 직접 입력.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자, 두 번째 조건, 이 자리는, 이 함수는 이 자리의 값입니다. 값. 그래서 자, 여기 방금 제가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 온다고 그랬는데 식이 오기도 합니다. 방금처럼 70점 이상. 70점 이상이요. 자, 그런데 이 자리는 값의 개념으로 오다 보니 이 자료를, 이 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중 따옴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고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140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3. 나머지는 10. 자, 그러면 3을 몫이라고 표현하고 10을 나머지라고 표현했다면 100을 뭐라고 표현하죠? 30을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제수, 피제수단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런 표현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한자로 바꾸면 제수, 피제수입니다. 한자로 바꾸면 30을 나누는 수로 해서 제수, 100을 나눔을 당하는 수로 해서 피제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해드릴 거냐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몫을 구하는 함수 코센트라고 합니다. 코센트라고 있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코센트라는 함수 찾으시고 Q로 시작합니다. OPQ 코센트라는 함수 찾았어요. 선택 확인이나 아니면 더블 클릭. 자, 첫 번째 인수 뉴머레이터 피제수 100. 두 번째 인수 디노미네이터 제수 30. 맹목적으로 130만 입력하지 마시고 제가 포인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용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 복습하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거 잘 입력 잘한다고 수업 잘 들은 거 아닙니다.
타이핑 잘 친다고 오타 없이 뭐 내용을 잘 입력한다고 그게 잘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확인. 그럼 3이라는 결과값, 목, 확인. 자, 나머지 과함수 MOD, 모드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MOD라는 함수 찾으시고 찾았나요? 확인. 자, 넘버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수 피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 100 디비저 나누는 수 제수 30 확인. 됐어요? 자, 그 밑에 in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실수에서 정수 부분을 표시하는데, 자, 정수가 수학용어로 인테저입니다. 인테저. 그래서 그 인테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int라는 함수를 씁니다. 정수 부분만 표시. 자, 그러면 이걸 자 123.45라는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죠? int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는 거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 123을 표시해준다. 자, 그러면 int 함수를 배웠으니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4를 3으로 나누면 얼마죠? 실수값으로 1.33333쯤 되겠나요? 네? 9를 4로 나누면 2.25 정도 되겠네요. 11을 3으로 나누면 3.6666666 이런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2.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네? 두 수를 나누어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몫이 된다. 아마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런 수학적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꼴 두 수를 나누어 100을 30으로 나누어 엔터. 그러면 3.3333 나오겠죠. 이 중에 무슨 부분이 실수의 정수 부분이 몫이 된다. 그러면 이 결과값 3.3333이라는 이 결과값에 정수 부분을 표시해달라. int. 엔터. 그래서 시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실무적으로는 이거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고 시험은 이 함수 안 나옵니다. 2급 시험에는 이 함수가 나오지 않는데 근데 몫을 구하는 직접적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실제 시험은 요 방식대로 나옵니다. 요 방식.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메모해 놓은 거니까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반올림이라는 용어 아시죠? 수학 용어. 라운드라 그럽니다. 반올림의 규칙은 자, 반올림할 때 데이터의 종류는 당연히 숫자겠죠. 문자를 반올림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세상 사시면서. 그 다음 숫자 데이터만 있으면 반올림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특정 위치, 즉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런 기준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릿수. 그리고 수학용어로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반올림.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운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우리 함수 배우실 때 함수 형식 작성하는 거 기본은 마법사가 아니고 직접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자, 라운드 찾았어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인 단추나 더블 클릭해서. 자, 라운드. 계산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숫자값. 1, 2, 3, 4, 5.6789. 넘디지트. 아까 자릿수라고 했던 겁니다. 자, 2라고 입력을 할게요. 반올림 계산 어떻게 합니까? 특정 위치의 값이 5 이상이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5 미만이면 버려버리는 그런 개념의 계산이죠. 자, 2라는 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1, 넘디지트 자릿수 1로 바꿉니다. S 붙었죠? 자릿수입니다. 개수 개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0,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정수값까지 표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수직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릿수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0 오른쪽 0 왼쪽.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규칙이 보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겠고. 자, 저는 2라고, 자릿수 값이 2라고 입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 자, 올림, 라운드업이라는 함수 씁니다. 물론 수학용으로 라운드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 방법은 한 단위 무조건 올려버리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올림 계산하겠다. 라운드업. 왜냐면 인수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굵게 표시, 인수창에 인수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0이라고 해볼까요? 0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1의 자리 정수값까지 표시. 요렇게. 자, 라운드 다운 네이림이라고 합니다. 네이림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건 특정 위치에 기준값이 있으면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없애버리는 개념입니다. 이꼴 죄송합니다. 내림하겠다. 계산해준 함수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넘버 숫자 직접 입력할게요. 1, 2, 3, 4, 5.6, 7, 8, 9 인수와 인수사이 콤마 두 번째 넘디지트 자릿수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는 뭐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결과값을 표시하겠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아니요. 엉터리로 가르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값. 네?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버림과 내림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크말이라는 시험이 수학적인 어떤 문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버림하는 함수가 트렁크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꼴 트렁크 넘버 숫자 데이터 버림 내림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콤마 2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지수, 성수 표현하는 캐럿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앞에서 배우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되새겨 볼까요? 화면 봅시다. 제 화면. 이거 기억나세요? 10의 4승 표시 캐럿 연산자. 왜 복습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수업 시간의 내용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더하기 연산자 있죠?
더하기 플러스 연산자를 대체해주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더하기 해주는 함수 sum. 그래서 이 캐럿이라고 지수 성수 표현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파워. 그래서 10의 4승 표시하실 때 지난 시간에 이 10을 미치라 그러고 4를 지수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플러스 기호를 플러스 연산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는 것처럼 캐럿 연산자를 처리해 주는 함수가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넘버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건 숫자 및 숫자 값이고 밑이라 그러는 부분 콤마 그 다음에 파워 지수 성수라고 하는 부분 4 그럼 여기에 10의 4승이라는 표현입니다. and 제가 혹시 지난 시간에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린다 이야기 안 했나요? 30초 뒤에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좀 정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랜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요건 랜덤이라는 영어 단어, 즉 무작위 추출, 랜덤이라는 용어 게임 하실 때 많이 보셨던 그런 들어보셨던 용어일 건데 이게 이제 수로 넘어오면 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를 뽑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랜덤.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 사이의 값을 실수 0부터 1 사이의 실수값을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드라고 합니다. 이꼴 랜드. 그 다음 이 함수의 특징은 인수가 없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확률적으로 특정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 쳤을 때 제 화면에 있는 값과 여러분들 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방금 랜드 함수 작성했던 셀을 선택하시고 F2번 키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수정 상태에 가서 다시 엔터 치면 또 값이 나올 확률은 다시 또 n분의 1입니다. 똑같은 값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로또 번호 뽑지 않을까요? 우리 로또 번호 추첨할 때 이거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숙제를 하라고 이렇게 몇 번 권유를 해드렸더니 아무도 안 해옵니다.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비틴. 자, 이꼴 랜드.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틴. 자, 바텀 최소 정수 값. 로또 번호가 1부터 시작하나요? 콤마 탑 최대 정수 값. 얼마? 로또 하잖아요. 안 하세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것밖에 없는데 요즘. 자,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돈 벌기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시즌 지났다면서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 1부터 45의 정수값 중에 특정 정수값이 나올 확률이 n분의 1입니다. 방금 6개의 숫자 보셨죠? 수업 집중 안 하면 못 봅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안 걸립니다. 그냥 이건 한국주 그냥 재미삼아 뽑아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나 랜드 BT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함수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필기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 어떻게 읽죠? 지금 제가 포인트 가리키는 이 부분 어떻게 읽습니까? 수학적으로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읽습니다. 기억나세요? 절대값. 그럼 이거 절대값 계산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 값도 플러스로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로 계산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때 사용한 함수가 ABS입니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123. 제가
풀네임을 잘 모르겠습니다. ABS가 풀네임의 절대값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인데 정확한 단어를 완벽하게 넣어. 자, 통계. 오늘은 통계까지 일단 할 건데 만일에 시간이 되면 더 하기도 할 겁니다. 일단 실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함수의 기본 함수에 대한 실습을. 자, 시트 옮겨가셨나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클릭. 함수 통계라는 이름의 시트 선택하시고 페이지는 화면에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위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엑셀의 평균값 얼마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시트상에 있는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줄이라고 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합계 개수 평균값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진다. 그래서 평균값이 73이구나. 평균 계산해 준 함수 뭐라고요? 에버리지. 그래서 이제 익숙하죠. 하면 이제 직접 적는 겁니다. 이꼴 에버리지. 바로 이러고. 그 익숙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숫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드래그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 이 내용에서 부서가 영업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찾으셔야겠죠. 인 엑셀의 평균. 엑셀의 검역에 해당되는 엑셀 값들을 찾아야겠네요. 이 부분이네. 자, 계산하면 암산하면 75, 평균값 75. 그러면 요건 의미가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냐면, 어떤 의미의 함수를 찾아야 되냐면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하겠다라는 함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함수가 average 평균 if 조건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average if라는 함수가 생겨났고요. 자, 빈 셀 선택하시고 average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수식의 함수 삽입 average if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range 아까 sum if 배우셨죠? 인수 똑같습니다.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아까 셀들 범위 그러면 부서 범위에서 두 번째 크리테리어 조건 기준 그래서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을 쓸 수 있고 식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숫자 값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 값을 직접 입력하신다면 이중 따옴표 묶어서 영업부 그 다음 세 번째 지수 평균 구할 범위 어디? 엑셀 범위에서 던져주면 영업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는다는 거죠. 뽑아서 결과값 75라는 값을 화면에 표시한다. 확인 75. 자, 그 다음 내용 할까요?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인 엑셀의 평균을 계속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부서가 영업보다는 조건 한 개와 엑셀이 70점 이상의 조건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 이건 그러면 내용 속에 보면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러면 그걸 보고 AND 조건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S의 평균. 자, 그러면 XS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여기 이 두 데이터죠. 그러면 평균값 140에 2로 나누면 170. 그러면 자, 어떤 함수가 되어야 되냐?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되냐?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 준 함수. 계산해서 표시해 준 함수. average 평균 if 조건 두 개 이상 s. average if 스런 함수가 나타납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verage ifs 확인 선택하시고 확인. 자, 아까 sum ifs에서 주의사항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뭐죠 그랬죠?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평균 구할 범위가 잘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액세스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조건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부서 범위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값 찾아야 될 조건 값 영업부 직접 입력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두 번째 조건 값 70 이상이라는 조건식. 근데 이 식도 값의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값입니다. 값. 그래서 이중 다운표에 묶어서 처리한다. 왜? 형태적으로 보면 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추해보건데 그렇다는 거죠. 확인. 그럼 평균 70 이렇게. 자, 그 아래쪽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아래쪽 표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 5명인 거 확인하셨죠? 아마 그때 5명이라는 걸 확인을 어디서 했죠? 아마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했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5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 생각은 거의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약간 좀 돌려봅시다.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값들이 다, 숫자 값들이 다 존재하나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나요? 그러면 인원수라고 하는 방금 판단했던 이 자료 대신에 엑셀의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5개라고 대답해도 상관없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5니까. 그래서 함수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처리해주는,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라고 합니다. count. 그냥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um이나 average와 같은 그런 개념, 사용법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count.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가로 열고. 자, value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value라는 표현 어디서 보셨죠? 지난 시간에 if 함수 하실 때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고 할 때 value가 뭐라 그랬죠? 모든 데이터의 종류다. 모든 데이터 종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뭐 문자 숫자가 섞여져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자, 일단은 우리의 지금 시작은 우리의 작업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엑셀 범위 들어, 엑셀 숫자 데이터 범위 들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하라. 카운트 가로 열고 특정 범위 이런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식이 완벽하게 잘못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샵 뭐뭐뭐뭐로 나타나는 거 나중에 샵 밸류라는 거 그게 관련되어 있는 함수 뭐 있었죠? if error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자 그것처럼 근데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표시해 주겠습니까? 0이라고 표시해 주겠죠. 숫자 데이터가 없다. 자 그러면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개수 계산할 때 이 범위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 카운트라는 함수 가지고 이건 처리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count a라고 해서 a가 all이라는 개념입니다. all.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준다. 자 equal count a. 저는 뭐 카운터라고 읽으신 분도 있고 저는 그 수업 중에 count a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범위 들어갑니다. 가로 닫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문자 데이터 5개가 있네요. 5.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특정 범위의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달라. count a 가로 열고 이번에는 엑셀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얼마? 얼마 값이? 카운트, 자 이걸 보여드리지 않으면 카운트 A가 문자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금 뭐라고요?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라니까요. 숫자 데이터 5개, 데이터 5개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자, 위쪽 카운트로 다시 갑니다. 카운트.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액세스 범위 들어갈게요. 액세스 범위. 그리고, 그러면 엔터 치면 값이 얼마 나올까요? 4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값이 없는 빈 셀. 자, 지난 시간에 뭐? 공란, 공백 기억나세요? 분명히 엄격하게 분명히 틀린 거라 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빈 셀은 뭐? 카운팅하지 않는다. 이건 count 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쪽 빈 셀 선택하시고 equal count A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드래그 하시면 마찬가지로 4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이 표가 있었죠? 네? 이 표의 범위 내에 값이 없는 셀이 몇 개 존재하죠? 네? 2개 존재하나요? 이 자료 전체에서 네? 2개 존재하나요? 자, 이게 셀이 한 7개쯤 있습니다. 7개 중에 데이터가 없는 셀을 몇 개가 있는지 찾으려면 데이터가 없는 셀을 몇 개인지 찾으려면 힘들겠죠? 눈으로 카운팅할 수 없다고요. 혹시 시트상의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궁금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는 빈 셀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count blank라고 합니다. count blank.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하면 몇 개?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로 시트상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제 시작한 지 한 4, 50분 지났으니까 머릿속이 이제 워밍업이 좀 됐겠죠. 암산 2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몇 줄 보시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드래그를 했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하실 때 버튼 놓지 마세요. 이렇게 버튼 놓고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냥 버튼을 꾹 드래그 하시고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4개의 행과 3개의 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12개의 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 봅니다. 이름 상자. 에?
여기 이름 상자 봅니다. 이름 상자 봅니다. 4R 행입니다. 4개의 행 곱하기 3C 열입니다. 3개의 12개의 셀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암산되시죠? 그러면 시트상의 모든 셀을 선택하는 단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두 선택 단추에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되는 여기 기억나세요? 모두 선택 꾹 누르고 계세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 암산 왜 이 정도 암산 안 되세요? 이 정도 암산 되셔야죠. 자, 일단 100만 개가 넘는 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6,000개가 넘는 열이 존재합니다. 곱하면 몇 개? 170억 개가 넘는 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트상의 셀이 사용할 수 있는 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하루에 100만 개 이상 생겨나지도 않을까요? 마트 생각해 보세요. 24일차 주말이 제일 바쁜 토요일 날이라고 생각해 보면 계산대가 한 동서남북 10개씩 한 40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해서 그러면 뭐 바쁠 때는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영수증에 보면 가트 이만큼 실을 거 아니에요. 요즘 형편이 다들 안 좋아서 적게 싫더라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그걸 영수증을 이렇게 받으면 영수증의 품목, 개수, 금액 이렇게 뭐 개수, 단가, 금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총계 나오고. 그럼 그 항목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엑셀에 행에다 다 옮겨보세요. 모든 고객들의 그 영수증을. 그럼 100만 개가 막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100만 개쯤 되는 데이터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 이제 뭐 24시대에서 문을 닫는다고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대형마트에 영업 종료하고 문 닫으면 다 가방 싸들고 집에 가야 돼요. 정산해야죠. 일정산. 총 사장이 제일 궁금한 게 뭐죠? 하루 얼마치 팔았는지 금액이 제일 궁금할 거면 그 총 매출 금액을 뭡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암산할 거예요? 100만 개를 암산할 거냐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겠죠. 누구의 도움이? 이 녀석의 도움이 썸이나 함수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100만 개를 들어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귀찮다는 걸 빨리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제가 뭘 하나 딱 던져주면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마트 그래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금액만 계산해야 돼요. 재고 파악해야죠. 내일 장사 안 할 거예요. 내일도 영업을 하려면 새벽에 뭡니까?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재고 파악을 하고 물류센터에 연락을 해서 뭔가 새벽에 재고를 받아야죠. 연락을 해서 아침쯤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산하는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